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9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20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아이는 자라서 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딸의 유산을 달라고. 법적으로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허용되는 나라였습니다. 2025년까지는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구하라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 2.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왜 이 법이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어머니가 나타나 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9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양육은 아버지와 친할머니, 그리고 오빠가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딸이 사망하자마자 찾아와 나도 엄마니까 법적으로 받을 몫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민법에 따르면 그 어머니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를 버렸든 평생 연락을 끊었든 법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가 자녀 유산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0년 국회에 입법 청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구하라법. 역시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비슷한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방관이 순직하자 수십 년 연락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했고, 어린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자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낳기만 한 부모가 키운 가족의 눈앞에서 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게 명령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라.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구하라법.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강력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호인 씨가 청원을 낸 지 4년,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드디어 구하라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라법은 정확히 무엇을 바꿨을까요? 민법 제1004조 2. 공식 이름은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입니다. 선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법이 자동으로 상속권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그 판결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 사유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버리거나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부양 소홀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학대, 폭행, 성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상속권 상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 본인이 살아있을 때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에게는 상속권을 상실시켜달라고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즉 다른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속인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그 부모가 나쁜 짓을 했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법은 시행일 이후의 일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하라법에는 특별한 부칙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날, 바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구하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양 책임을 져버린 가족이 사망한 경우,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6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구하라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시행된 구하라법은 부모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개정에서는 이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도 배우자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 배우자를 유기한 배우자,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던 배우자, 이제 모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과거 양육비 지급 내역.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었는지, 연체미 지급 기록이 남아있는지. 둘째, 주민등록 분리 기간. 부모가 자녀와 몇 년간 따로 살았는지, 주민등록 등본에 기록이 명확히 남습니다. 셋째, 학교병원 보호자 기록.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누가 보호자로 기록되었는지, 응급실에 갔을 때, 수술을 받을 때 누가 왔었는지. 넷째, 제3자의 진술. 조부모, 친척, 이웃,
학교 선생님 등의 증언. 다섯째, 학대나 범죄가 있었다면 그 기록. 신고 기록, 아동보호기관 상담 기록, 경찰 조사 기록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 상속 사건은 주로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을 다투었다면 구하라법 사건은 사실상 한 가족의 생활사 전체를 법원에서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판결들은 신중하게 부모 역할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수준에서만 인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훈 1. 이혼 재혼 가정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혼하신 후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자녀가 어릴 때 재혼으로 인해 헤어진 자녀가 있으시다면, 현재 가족 관계를 정리하실 때 반드시 이 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연락 끊긴 부모가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비극.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교훈 이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세요. 둘째,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혼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지금 확보해 두실 수 있는 건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훈 3.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강력합니다. 셋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계실 때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증인 2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망할 경우 아무개에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한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싸울 필요 없이 본인의 명확한 의사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2026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 6개월 이내 청구가 핵심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넷,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건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다섯, 2026년 2월 12일 개정으로 자녀, 배우자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6년의 입법 투쟁 끝에 만들어진 이 법.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년간 남편을 간병한 아내가 왜 상속을 더 받지 못했는지 대법원 2014-44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실제 판례만을 근거로 정보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